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고등한국사 1-6 조선시대 세계관의 변화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조선의 역사를 전후기로 나눠 정리해 볼 건데요. 오늘은 조선 전기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조선의 건국입니다. 고려 말 태조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통해 정권을 장악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과전법을 실시해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조선 건국에 반대한 정몽주 등의 온건파 신진사대부를 제거한 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는 이후 도읍지를 한양으로 천도하고 새로운 세상 조선을 열게 되는데요. 이때 함께한 인물은 바로 정도전입니다. 이 정도전은 급진파 신진사대부를 대표하는 조선 건국의 핵심 인물로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채택해 재상이 중심이 되는 나라를 꿈꿨지만 결국 이방원에게 죽임을 당하고요. 이방원은 왕자의 난을 통해 왕이 되는데요. 그가 바로 태종입니다. 태종은 강력한 왕권을 위해 손에 많은 피를 묻힌 왕인데요. 먼저 공신과 왕족의 사병을 혁파해 군사권을 장악하고 육조직계제를 통해 재상의 권한을 약화시킵니다. 이 육조직계제라는 건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왕이 직접 육조의 명령을 내리고 보고를 받은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이로 인해 왕권이 강화됐겠죠. 또한 토지조사 사업인 양전사업과 호패법을 실시하는데요. 호패는 지금의 주민등록증으로 이를 통해 조세와 군역의 대상자를 파악했고요. 이를 통해 국가재정을 확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태종의 강력한 정책으로 조선의 왕권이 안정되고 난 뒤 조선 최고의 성군 세종대왕이 등장하는데요. 중요합니다. 이상적인 유교 정치를 추구했던 세종은 먼저 경연제도를 활성화시키는데요. 경연이란 왕과 신하가 함께 모여 유교 경전과 역사에 대해 토론을 하는 걸 말합니다. 또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위해 의정부의 기능을 강화한 의정부 서사제를 도입하고 집현전을 설치해 정말 다양한 분야의 편찬 사업을 주도했는데요. 이 중 가장 대표적이고 자랑스러운 결과물은 바로 훈민정음입니다. 또 세종은 백성들에게 유교윤리를 보급하기 위해 삼강행실도를 편찬했는데요. 삼강행실도는 충신과 효자, 연려의 이야기를 글과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 한글로도 번역됐습니다. 이 밖에도 세종의 시대는 민족문화에 꽃이 피고 과학이 발전하는 등 조선의 최전성기였는데요. 이러한 세종의 뒤를 이은 건 문종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종은 안타깝게도 일찍 사망하고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문종의 아들 단종은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뺏기고 맙니다. 이 수양대군이 바로 세조인데요. 개유정난을 통해 정권을 장악한 세조는 왕권 강화를 위해 육조직계제를 다시 도입하고 집현전과 경연을 폐지해 언론 활동을 제한합니다. 하지만 그 뒤를 이은 성종은 세조가 폐지시킨 집현전을 계승해 홍문관을 설치했고요. 경연을 부활시켜 경연에 힘썼으며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을 완성해 반포했습니다. 이 경국대전은 세조 때부터 편찬하기 시작했고요. 6조에 맞춰 6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또 성종은 이 밖에도 국조례를 간행해 유교정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했는데요. 이로써 성종 때 조선의 유교적 법치국가의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리학 이념을 바탕으로 정비된 조선의 통치체제에 대해 살펴볼까요? 조선의 중앙정치제도는 의정부 6조체제인데요. 이 중 의정부의 삼정승이 합의를 통해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해 국정을 총괄했으며 그 밑으로 부서별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6조가 있었습니다. 또 왕권을 뒷받침하는 기관으로 승정원과 의금부가 있었는데요. 승정원은 왕의 비서기관이었고요. 의금부는 왕의 직속 사법기구로 반역죄인을 다루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왕권을 견제하는 기구로 사원부와 사관원, 홍문관이 있는데요. 이를 통칭해서 삼사라고 부릅니다. 조선의 삼사는 고려의 삼사와는 다르게 언론 역할을 하는 기구였는데요. 먼저 사원부에서는 관리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감찰했고요. 사관원은 왕에게 간언을 하는 간쟁기구였으며 홍문관은 왕의 자문기구로 서적과 문서를 관리하고 경연을 담당했습니다. 한편 한성부라고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부서도 있었고요. 역사서를 편찬하는 춘추관과 국가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탄탄하게 구축된 조선의 중앙정치제도는 이상적인 유교정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의 주요 정책은 국왕과 의정부의 재상들 그리고 육조의 고관들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권력의 독점을 막기 위해 언론기관인 3사를 두어 잘못된 정책 결정을 비판하거나 견제하고 사족들의 여론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조선의 중앙정치제도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지방행정제도입니다. 조선은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그 아래 부목군현을 두었으며 기존의 향부곡소는 폐지하고 모든 부목군현에 수령을 파견했습니다. 확실히 고려보다 중앙의 통제력이 강화됐는데요. 이때 파견된 수령은 행정권과 사법권, 군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향리는 고려 때보다 지위가 낮아져 수령의 보좌와 행정실무만을 담당했고요. 지방 양반들의 자치기구인 유양소는 수령의 업무를 보좌함은 물론 수령과 향리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군사제도인데요. 조선에서의 양인 남자는 모두 정군으로 군역을 담당하거나 정군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때 정군의 비용을 부담하고 군대에 가지 않는 사람들을 보인이라고 합니다. 또 조선의 군대는 크게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중앙군은 5위로 궁궐과 수도를 수비했고요. 지방군은 국방유충지에 설치된 영과 진을 수비했으며 이들은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의 지휘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심각한 상황을 대비해 예비군을 두기도 했는데요. 이를 잡세군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조선의 관리등용제도인데요. 조선에서 관리가 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역시나 과거입니다. 이러한 조선의 과거는 문과와 무과, 잡과로 나눌 수 있고요. 문과는 다시 속과와 대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때 속과에 합격한 생원이나 진사는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었고요. 이후 대과를 봐서 합격을 해야 문관이 될 수 있었으며 조선에서 고위직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문과가 필수였습니다. 또 기술관을 뽑는 잡과의 경우 해당 관청에서 실시했고요. 고려의 음서도 명맥이 이어지긴 했지만 음서로는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없어 의미 있는 제도는 아니었습니다. 한편 조선의 관리 등용에는 상피제라는 원칙이 있었는데요. 서로 피한다는 뜻의 상피제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인척이 같은 관서에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출신지로는 지방관을 보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 제도였습니다. 한편 유학교육의 진심이었던 조선은 중앙교육기관으로 성균관과 사부학당을 두었는데요. 이때 성균관은 고등교육을, 사부학당은 중등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었습니다. 또 지방교육기관에는 향교와 서원, 서당 등이 있겠네요. 한편 조선의 교통통신제도로는 봉수제와 역참제 등이 있고요. 조세를 한성으로 운송하기 위해 조운제가 운영되었다는 것도 잘 기억해두세요.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조선의 대외관계에 대해 살펴볼까요? 조선 전기의 외교는 사대교린 4글자로 압축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사대란 큰 나라를 섬긴다는 의미로 조선은 명에게 사대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명에 대한 사대는 처음부터 이루어진 건 아니었고요. 건국 초에는 태조가 추진한 요동정벌로 명과 갈등이 있었지만 태종 때부터 관계가 회복되어 본격적으로 사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사대 외교는 조공 책봉 관계로 유지되는데요. 이는 조선이 명의 사신을 파견하고 조공을 바치면 명은 이에 대한 답례품을 하사하는 형태였고요. 조선의 왕이 교체될 때마다 명의 책봉을 받아 국왕의 독립적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조선은 이러한 사대 외교를 통해 중국의 선진 문물을 쉽게 받아들이고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시킬 수 있었겠죠. 한편 강경책과 회유책을 적절히 활용한 교린 정책은 여진과 일본 두 나라에 적용했는데요. 먼저 여진에 대한 강경책으로는 세종 때의 사군 육진 개척이 있고요. 사군은 최윤덕이, 육진은 김종서가 개척했습니다. 이러한 사군 육진 개척으로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지금의 국경선이 완성됐고요. 이 지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토관제도를 실시해 귀화한 여진족 지배층에게 관직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회유책으로는 무역소를 설치해 제한적으로 조선과의 교류를 허용해 주었습니다. 한편 일본과의 교린 정책에서는 강경책으로 세종 때의 스시마섬 정벌이 있고요. 이때 활약한 인물은 이종무입니다. 그리고 회유책으로는 삼포를 개항해 줬는데요. 이러한 삼포에는 부삼포, 제포, 연포가 있고요. 이를 통해 외관 중심의 제한적 교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밖에도 조선은 지금의 태국인 시암과 인도네시아인 자와, 오키나와인 류쿠 등과도 교류했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 전기의 외교까지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15세기 이후 성장한 사림과 공론 정치에 대해 살펴볼까요? 사림이란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은 정몽주와 길제 등의 온건파 신진사대부의 후예를 말하는데요. 이들은 왕도 정치와 향촌 자치를 추구했으며 성종 때부터 언론기관인 3사에 진출해 기존의 훈구 세력을 비판했습니다.
훈구란 세조의 즉위 과정에서 공을 세운 세력으로 이 시기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던 세력을 말하는데요. 이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비판하는 사림이 당연히 싫었겠죠. 결국 사림이 화를 입는 4차례의 사화가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사화는 희대의 폭군이었던 연산군 때부터 시작됐고요. 이 중 첫 번째 사화인 무오사화는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발단이 되어 일어났습니다. 사림인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은 항우가 폐위한 중국의 황제 의제를 애도하는 글이었는데요. 훈구 세력은 이를 세조가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을 비꼰 것이라 주장하며 연산군을 부추겨 많은 사림들을 축출했습니다. 또한 갑자사화 역시 연산군 때 일어났는데요. 갑자사화는 연산군의 친모인 패비윤 씨의 죽음이 발단이 되어 일어났습니다. 이때는 훈구고 사림이고 할 거 없이 많은 선비들이 죽어나갔는데요. 복수심으로 미쳐버린 왕 연산은 결국 중종반정으로 인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요. 중종이 새로운 왕이 됩니다. 중종은 중종반정의 공신들을 견제하고자 사림인 조광조를 등용하는데요. 조광조는 먼저 현량과를 실시해 추천으로 많은 사림들을 등용하고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기관 소격서를 폐지합니다. 또한 중종반정에 참여하지 않고 거짓으로 이름을 올린 공신들의 명단을 삭제하는데요. 이를 위운삭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개혁을 강조한 조광조는 훈구 세력의 눈엣가시였는데요. 강도 높은 왕도 정치를 주장하는 조광조가 부담스러웠던 중종도 결국 등을 돌리고요.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들은 또 한 번 큰 화를 입게 되니 이것이 바로 기묘사화입니다. 그리고 명종 때 마지막 사화인 을사사화가 일어나는데요. 을사사화는 외척 간의 권력 다툼으로 일어났고요. 이때 역시 많은 사림들이 화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4차례에 걸친 사화에도 사림은 끝내 정권을 장악하는데요. 이러한 사림의 원동력은 바로 서원과 향약입니다. 이 중 서원은 지방 사림들이 세운 사립학교이자 선현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는데요. 사림은 서원을 중심으로 후학을 양성하고 여론을 형성했고요. 향촌의 자치규약인 향약을 통해 향촌사회를 교화하고 유교윤리를 보급하며 향촌사회에서 세력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조 때 사림은 정계를 완벽하게 장악하는데요. 하지만 관직은 한정되어 있고 사림의 수는 너무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끼리 모인 붕당이 형성됐고요. 이렇게 사림의 파가 갈리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척신청산 문제입니다. 사림이 정권을 장악한 이후 을사사화의 주범인 외척들을 척결하는 과정에서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뉘기 시작했으며 여기에 이조전랑의 자리를 두고 사림들의 분화는 더욱 확실해집니다. 이 이조전랑은 관리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직인데요. 결국 이 이조전랑을 누가 가져가느냐는 문제로 김효원파와 심의견파로 나뉘게 됩니다. 이때 김효원파를 동인이라고 부르고 심의견파를 서인이라고 불렀는데요. 이렇게 형성된 붕당은 학문적인 부분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먼저 척신청산의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동인은 이왕과 조식의 학통을 계승하는 신진사림이었고요. 반대로 서인은 척신청산에서 온건한 모습을 보인 기성사림으로 이의와 성혼의 학문을 계승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조선의 붕당은 공론을 통한 붕당 정치를 이어갔는데요. 공론이란 서로를 상호 비판하고 견제하며 토론을 통해 도출한 여론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론 형성은 주로 3사의 관리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제야 사림의 의견까지 폭넓게 수용하는 등 초기에는 비교적 건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붕당 정치가 점차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과연 조선 후기에는 어떤 모습으로 조선이 변화하게 될까요? 그 뒷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선의 건국부터 조선 전기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도 반드시 교과서나 자습서로 복습하시고요. 글자가 눈에 잘 안 들어오는 친구들은 쌤 강의 반복 시청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